10월 16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신증권, 홍콩 H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목 컨셉, 대우증권, 숲이 아닌 나무를 보라, 신한금융투자,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킬 업종은 한양증권,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 점진적 변화 기대, 한국증권입니다. 미국 소비자의 변화, 동양증권,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읽어보세요. 우리투자증권, 코스닥 시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부국증권, 1900포인트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예상. 네, 오늘 증권사들은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읽어보세요 라는 재밌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물 경기의 확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미 연중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그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둘째, 4분기 중 미국과 중국의 재고순환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다우 운송지수 내 주요 기업들의 4분기 매출액 추정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4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판단 시 실물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도 조정 이후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닥 단기 변동성 확대인가 아니면은 중기적인 추세 변화인가 좀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중기 상승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의 해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급락세 속에서도 21선인 520포인트 전후에서 낙폭 축소의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1920선을 전후한 지지력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대는 지난주 후반 옵션 만기와 외국인 대량 매도라는 최악의 수급 상황에서 불구하고 이 지켜냈던 61선, 200일선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7월 말 저점 이후 38.2%의 되돌림 수준이 위치해 있는 중요 변곡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선도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에 덜 민감하면서도 소비 패러다임 변화 속에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쪽 살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킬 업종은 어디일까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음식료 업종 시장 수익률이 상회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등 해외 매출 증가로 가격보다 양의 상승세가 컸던 업체들의 펀더멘탈 개선세가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4분기 제품 가격 인상 시에 펀더멘탈의 모멘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6에서 7월 국제 곡물가가 급등할 당시 계약한 곡물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 이는 제품 가격의 정가로 이어져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들 좀 찾아봤는데요. 이미 롯데제과, 대상 등 식품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먼저 오른 종목이 오리온, 대상, 메일유업,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다 제외한다면 하이트진로나 크라운제과 그리고 조비나 경농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들을 보니까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실적 시즌인데 대형주보다는 삼성전자 제외하고요. 중소형주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셉으로는 이제 향후에 또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 예를
예를 들자면 뭐 한솔재지라든지 대한제당, 삼위각기, 뭐 계양전기, 삼진 이런 쪽 종목군 관심 갖는 얘기도 있고요. 중국의 3분기 GDP가 이제 주 후반 나오는데 컨센서스는 7.4% 성장입니다. 이미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은 경계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미국의 연말 소비가 성수기 이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고용도 안 좋았고 또 유가도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전망 내놨는데 시황이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장도 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베스트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가 주셨나요? 네,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삼성 쪽의 유승민 연구원 리포트입니다. 실적 우려와 대선 이후에 본격화될 재정 절벽 우려가 있겠지만 이 두 문제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의 하락은 추가 하락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현 구간대에서는 특히나 이제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믿고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고 했습니다. 1900선이면 지금부터 한 1% 정도 빠지는 단가인데 뭐 그 근처 가면 좀 강하게 사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는 실적과 재정 절벽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4분기 내내 삼성 쪽에서는 지수 1900선에서 2100선 사이에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남겨놓자고 했고요. 또 종목 접근은 따라서 소외 종목군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정도를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표해 나가는 것처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또 현대기아차, 또 만도 들어와 있고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실리콘웍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뭐 조정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지 종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제시가 됐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작은 미증시의 상승을 얼마만큼 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이제 또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권에서는 10포인트가량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9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보,